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술을 먹고 나서 얼굴이 빨개지는 분 있잖아요. 체질적으로. 또는 술을 먹었는데 전혀 얼굴색이 안 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죠.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술을 먹고 나서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은 간이 나빠서 그런 거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었고요. 또는 그런 거랑 간 나쁘고 좋은 건 상관없이 그냥 체질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술을 먹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될 질병들이 몇 가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릴 건데요. 특히나 술 먹고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들은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술 먹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술, 기호식품이죠. 근데 이 술이요,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맞습니다. 술은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이 몸속에 들어오면 대사가 됩니다. 대사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우리 몸속에서 많이 쌓이면 이것 때문에 숙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얼굴이 빨개지고 안 빨개지고의 차이는 이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빨개지고 막 가슴이 뛰고 막 머리가 아프고 이런 증상이 심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빨리 분해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빨리 분해돼 버리면 그런 증상이 줄어들어서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으로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시키는 그런 효소가 많은 분이 있고 적은 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얼굴이 빨개지고 안 빨개지고의 차이입니다. 그 효소 이름이 바로 뭐냐면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입니다. 이것이 충분하게 있는 분들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자마자 이것을 빨리 분해시키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질 틈이 없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부족한 사람들은 얼굴이 자꾸 빨개지고 가슴도 뛰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 증상들, 숙취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연구 자료에 의하면요, 국내 우리나라 한국인들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약 40% 정도가 유전적으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우리나라 사람들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꾸 술을 먹게 되면 사실은 이 얼굴이 안 빨개지는 사람들보다 이 아세트알데하이드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건 바로 뭘 뜻하느냐? 그렇죠.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것이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건강에 나쁘다. 얼굴이 안 빨개지는 사람보다 빨개지는 사람은 술을 먹을수록 건강이 더 빨리 나빠진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연구팀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똑같이 술을 먹었을 때 대장암 위험률이 자그마치 6배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도암 위험률은요, 6배에서 10배까지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은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발암 물질에 계속 노출 시간이 많은 거고, 그것 때문에 이러한 암이 더 잘 생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낸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얼굴 빨개지는 사람한테 자꾸 술을 권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아주 크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유전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과 사람의 의견이 다를 때도 그 사람이 다른 걸 인정할 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유전자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그것들을 서로 다른 걸 인정을 하고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힘든 경우에는 술을 권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바로 담배를 못 피는 사람한테 억지로 담배를 피게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문화예요. 그래서 억지로 술 먹이는 것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문화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로 얼굴이 빨개지거나 술을 못 먹는 사람한테 절대로 술을 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말 그 사람한테 큰 해를 끼치는 그러한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요,
40% 해당됩니다.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래서 저도 술을 잘 못 먹는데 그럴수록 술을 못 먹을수록 억지로 먹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몸이 나빠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아주 옛날이죠. 벌써 20, 30년 전인데요. 그때 막 대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억지로 술을 먹이면 참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는데 아무튼 이런 술을 억지로 먹이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저와 같이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 그런 분들일수록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절하게 드시고 항상 내 몸을 지키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봐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술 먹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이런 병에 잘 걸린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조회수가 오늘 보니까요 약 139만 정도 조회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달려있는 지금 댓글 수가 한 1200개 정도가 달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많이 봐주셨는데 정말 얼굴 빨개지는 분들이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영상의 2탄으로 찍은 영상인데요. 정말 댓글들을 보면 질문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질문 3가지를 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많은 댓글이 얼굴은 빨개지지 않는데 숙취가 심하다, 또는 처음에 빨개졌다 다시 하얘지는데 괜찮은 거냐, 이런 질문들이 꽤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 효소가 많은 분들은 숙취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약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거 왜 없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럼 평상시에 어떻게 술을 먹어야 덜 취하고 먹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 질문을 많이 주셔서 이 3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술 먹고 숙취가 심하거나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술 먹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은 이런 병에 잘 걸린다, 굉장히 많이 봐주신 그 영상 덕분에 제가 2탄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 몇 가지 추려서 대답을 해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술을 먹자마자 처음에 빨개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얘지는데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숙취가 있긴 있는데 얼굴은 별로 안 빨개진다, 이거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 되게 많았는데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숙취가 생기는 이유가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분해시키는 탈수 효소가 부족한 분들이 숙취에 시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숙취의 일종의 이제 얼굴이 빨개지는 게 들어가는 거죠. 사실 얼굴이 빨개지지 않더라도 숙취가 심한 분들, 예를 들면 술 먹고 나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든가, 또 갑자기 몸이 확 피곤해진다든가, 또는 뭐 약간 어지럽다든가 구토가 난다든가, 이런 분들은 다 얼굴이 빨개지지 않더라도 그 아세트알데하이드에 의한 숙취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그 숙취의 종류가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긴 하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다른 숙취 증상이 있다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할 수 있는 그 탈수 효소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처음엔 빨개졌는데 조금 지나면 괜찮다,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요, 이 탈수 효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효소하고 2번 효소가 있는데요. 2번 효소가 사실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술을 먹자마자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면 그때 그것을 분해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2번 효소고요. 그 다음에 1번 효소는 조금 천천히 나옵니다. 1번 효소는 굉장히 많이 쌓여야 나와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보면 그 1번 효소보다 2번 효소가 부족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한 40% 정도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이 2번 효소가 부족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부터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1번 효소가 나오면서 그나마 다시 또 해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1번 효소와 2번 효소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 더 문제죠. 계속 빨가니까. 근데 2번 효소가 부족하고 1번 효소가 나오는 분들도 둘 다 잘 나오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아세트알데하이드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처음에 빨개졌다가 조금 있다 좀 환해지는 분들은 물론 계속 빨갛고 계속 숙취가 심한 분들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그래도 전혀 빨개지지 않는 분들보다는 이 효소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술을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아세트알데히드 탈수 효소를 약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또는 뭐 영양제로 먹으면, 먹을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느냐? 사실 현재까지 불가능합니다. 이 효소를 똑같이 만들기도 어렵고요. 또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이 흡수시키는 게 무지하게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좀 개발되면 좋겠는데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먹어야 술을 수치가 줄어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술을 먹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술 먹는 도중에, 먹고 나서 다 중요합니다. 숙취 제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술을 먹기 전에 어떤 거를 미리 먹고 먹으면은 숙취가 좀 줄어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걸 보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유하고 달걀입니다. 네. 우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성분들이 위점막 보호에 도움이 좀 된다고 되어 있고요. 달걀 속에 있는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단백질의 그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인데요. 이 시스테인은요, 몸속으로 들어오면요, 간 해독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들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독을 시켜주기 때문에 숙취를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또 하나, 두부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는요, 우리가 술을 먹게 됐을 때 두부를 미리 먹고 나서 위가 좀 그득한 상태에서 술을 드시면요, 알코올을 흡수하는 시간을 좀 늦춰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부도 술을 드시기 전에 미리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술을 먹는 도중에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사실 술을 먹으면서 같이 먹으면 좋은 것이 바로 뭘까요? 제일 좋은 게 역시 물입니다. 물과 술을 거의 1대1로 같이 먹다 보면 일단 술이 희석되는 것도 있고요. 알코올이 희석이 되는 도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물을 많이 먹으면서 이뇨작용이 강해지면서 소변으로 빨리빨리 알코올을 배출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같이 먹어주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수분이 많은 오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 야채 있잖아요. 이런 야채를 같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야채 속에 있는 수분들이 또 함께 이뇨작용을 시켜주면서 알코올 혈중 농도를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술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숙취 해소를 좀 위해서 도움되는 것이 바로 의외로 토마토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토마토 속에는 그 아스파라긴산이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스파라긴산 하면은 이제 어떤 그 해독 작용에 도움이 돼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콩나물 많이 떠올리잖아요. 콩나물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토마토가 콩나물보다 더 많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토마토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속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도 해독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니까 이런 것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녹차도 좋습니다. 녹차 속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 그 다음에 매실차 속에 있는 구연산 성분들이 알코올 해독에 도움을 되는 그런 성분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술 드시고 나서 드셔주시면 좀 더 숙취를 빨리 좀 해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역시 우리가 음주 생활은 적절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기가 몸에 해롭지 않을 정도로 가장 적절한 선에서 음주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얘기했던 그 아세트알데히드 탈수 효소가 아직 약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지켜나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숙취를 줄이기 위한 이런 방법도 많이 있지만, 물론 숙취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알코올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은 이 숙취를 줄인다고 예방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적절한 음주 하시면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